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 얘기도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다음 저는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자질과 역량, 뭐 도덕과 품격, 이런 것이, 상대 정당의, 어떤 그 검증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청래 후보의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지금 금기처럼 얘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문제인데도, 구선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함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정청래 후보의 이 도덕성 문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원으로 뛸 때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게 당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당이 된 입장이고, 최근에 내각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뭐 강선우 의원이랄지 이진숙 의원, 특히 이제 강선우 의원의 이른바 갑질 의혹, 이걸로 아주 맹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을 후보를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의 무슨 이른바 갑질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잖아. 집에 변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변기 좀 고쳐달라고 보좌관한테 부탁한 거. 구선님, 정청래 발언 전환, 신지호 발언 쇼츠로 만들어 정치인 고용주, 국민 알 권리에 도움을 주세요. 국민 우습게 하는 여야 기득권 정치인 카르텔. 장경태가 정청래 따라다닐만 하네요. 장경태 만약에 당신이 신지호 고발 안 하면 반드시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주권자에 대한 협박 공갈로 고발 조치 당할 짓거리 한 건 자각하시죠? 그러니까 신지호를 고발을 했어야지 왜 당원들을 고발한다고 난립니까? 그 갑질, 그 강선우 의원의 갑질이라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잖아요.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온 건데 뭐 다른 게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는 이제 변기 좀 고쳐달라고 보좌관한테 요청한 거. 그 다음에 그 차 안에 있었던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한 것. 이게 지금 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관직을 수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후보자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들 문제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대표의 사례죠. 조민 씨나 뭐 조민 씨 그다음에 뭐 아들 문제까지도 정치권에서 다 끌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조국은 감옥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대선 때 뭐 그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은 이준석이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드님과 관련된 문제를 방송 토론회에서 터뜨려가지고 그게 뭐 오히려 역풍을 맞긴 했으나 심각한 또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판이 이래요. 그래서 당대표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당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저는 이 문제를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그게 오히려 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니 그렇게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를 패배하는 것보다 정청래 당대표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아들 성추행 사건 이건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본인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을 제기하는 문제니까 일단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중학생 아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 역할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15년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문제의 행동을 했고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아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가정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다며 자신은 아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스로 이런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건 취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또 다른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부탁하기 위해서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한 거예요. 예, 사과를 했으니까 본인도 아들이 성추행 사실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하지 않을 때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보도는 익명으로 나왔습니다. 익명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정청래 후보가 이 문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채널A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A군의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말이 함의하고 있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여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이 사건 들춰내면 여학생만 불리해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김변 말씀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학교 측에서 혹시 이런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우식 교수님. 가해 남학생, 피해 여학생. 가해 남학생은 이름만 되면 그때 당시 잘 아는 국회의원이니까 이거 그냥 우리 학교 측에서 일 벌리지 말고 쉬쉬해서 사과시키고 적당히 탄원서 받고 잘 무마시키자. 저는 그 학교 측보다 제 의혹의 시선은 경찰로 갑니다. 경찰로 간다. 왜냐하면 그 피해 여학생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소년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되거나 이걸 하지 않았지만 가정법원에 송치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정법원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처벌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과 사법부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경찰은 그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하면서 성희롱 부분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물어보면 우리는 다 이야기한다는 그 강제적 조항은 없기 때문에 성희롱만 통보를 했다는 건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성희롱만 통보받았기 때문에 성희롱, 그러니까 SNS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 가지고 학폭위를 열어서 사실상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경고만 해도 되는 것을 그래도 5시간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그냥 그냥 뭐 애들끼리 말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학교로 통보할 때 성추행이라고 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누락된 사실이 저는 좀 의혹이 있어요. 왜 누락했느냐? 그게 만약에 이제 그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고 유력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분이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파헤쳐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 학교에 통지할 때 학폭위의 내용을 일부러 누락했던 정황이 있고 그 정황 개입에 그 현직 국회의원이 만약에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김 박사 말대로 지금 전직 국회의원의 지금 이 사실이 폭로되자마자 나타난 입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 부분에서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까 장재훈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 자식의 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정말 고개 숙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올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남경필 지사의 아들 마약 혐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식의 잘못된 행위는 결국 아버지의, 특히 지금 미성년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마치 꼬리를 자른 듯한 저런 식의 발언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 이거 학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경찰에서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걸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냐 좀 가진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우선 첫 번째로는 학교가 성희롱만 가지고서 어쨌든 성희롱도 광범위하게 굉장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 큰 상처를 주는 일인데 성희롱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키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이 이 학생이 받은 혐의 전체를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일부만 통보함으로써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것이 옳으냐. 또 그 과정의 세 번째 피해 학생으로서도 보면은 상대방이 국회의원 아들이란 말이에요. 뭐 피해 학생, 여학생 집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겁을 먹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 대응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성추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듬해 아까 말한 2학년 때 다시 그랬기 때문에 그때 여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접근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확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탁현민처럼 내가 어떤 여학생을 공유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알리게 되면 여학생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거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이제 남자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이게 물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 집안과 그다음에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잘못돼서 피해자한테 큰 그 타격을 줄 수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 의원님. 네. 이게 뭐 전직 의원이니까 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뭐 드러난 거는 없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조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진 기자께서 민주당 유력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계속 11번인가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민주당 소속이고 현직 국회의원이고 게다가 아들을 또 유력한지 모르겠으나 유력해요.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고민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김진 앵커도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들에 대한 처벌을 뭐 축소시켰거나 이런 가볍게 했다거나 이런 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의심상의 징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만 사실 지금은 팩트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학교의 조치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조치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있었던 성추행 부분은 몰랐고 메시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성희롱 부분만 관련해서 가벼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걸 오히려 더한 거다 이거였고요. 경찰은 자기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2015년에 성추행 건도 있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정법원에 송치는 했는데 이걸 학교에다가 조사 결과를 알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한 건 뭐냐면 법원의 결정이 있잖아요. 이 법원의 결정 관련해서 경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교 측도 몰랐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사법기관과 학교 당국 간의 이런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단 말이냐. 이게 조금 이제 이상한 측면이 있고요. 학교가 그리고 멀리 떨어진 반이라고 하는 거 진짜 화가 날 그런 조치죠. 멀리 떨어진 반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저는 뭐 남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어떤 친구한테 맞았던 친구가 있잖아요. 같은 학교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못 쉬어요. 남자애들끼리도. 근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로 그냥 물리적 폭력 이상의 성폭력에 가까운 이런 일이었으면 피해자인 여학생한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공간이거든요. 그게 학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보다 교육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보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박 의원 말대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네, 여기까지 당시 2017년입니다. 언론 보도를 함께 보셨습니다. 하얀 마음님, 민주당도 힘들어지고 당원들도 힘들어요. 사퇴가 답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참 이게 본인도 일단 인정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뭐 발뺌을 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을. 그리고 저게 2017년 상황하고 2025년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학폭 문제나 성폭력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 뒤에 이제 뭐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대표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저런 일을 벌였다라면은 저거는 심각한 또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이 사건이 이게 나무위키인데, 예. 이게 지금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복만삼님, 안 그래도 더불어 만진당 소리 듣는데, 이제 청래 때문에 아들과 같이 더불어 만진당 소리 듣겠네요. 이게 팩트 자체가 너무 원색적이어서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기가 민망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텍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2015년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여학생을 불러내서 요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짓을. 요런 짓을 했다. 근데 요 짓을 했을 때는 피해 여학생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신고 등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반을 뭐 바꿔줬다 학교에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미흡한 대응을 했는데 그게 당시 의원이었던 이제 정청래 후보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그쳤으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2학년이 된 이듬해에도 SNS를 통해서 피해 여학생에게 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에 이제 뭐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이거는 그 사실관계, 팩트가 다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심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무슨 취재를 해가지고 지금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거 나무위키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지금 나무위키예요. 나무위키 이거. 나무위키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무위키에서. 이게 지금 이거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아니 이런 사람은 당대표를 뽑아놓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아니 다 떠나서 아까 어떤 분이 뭐 정청래 후보 지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방송을 보니까 박찬대 후보 표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걸 댓글을 써놨더라고 채팅창에. 근데 다 떠나서 아니 정청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해. 응? 뭐 과거에 지난 일이니까 뭐 그걸 이제 와서 처벌 받을 것도 받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뭐 바로 잡을 수 있는 뭐 일들을 나름 했다라고 봅니다. 뭐 부모도 성폭력 이수 교육을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니까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뭐 이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한 상황인 거예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게 지방선거 때 이게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응할 건데? 야, 치사하게 가족까지 건드리냐? 지난 총선 때 마포에서 국민의힘 함은경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청래 후보의 대응 방식이 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피아도 처자식은 안 건드린다. 이게 유일한 대응 논리야. 그리고 나 사과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과로 끝나냐고. 조중동에서 이걸 가지고 맹폭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어떻게. 아니 당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을 해놓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저게 2017년 일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일이 아닌 게 이게 작년에도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법사위원장을 할 때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작년에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어. 근데 이게 조중동 애들이 이거 쥐고 있다가 당대표 되면 그때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뭐 크게 확산은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야. 또 나올 거다라는 거야. 제 생각은. 당대표가 되면은 여지가 없는 거지 이거는. 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요 발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슬라이드 다음 걸. 송창진 증인. 예, 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그 아까 지금 제가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언론 보도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제명 이유가 일부 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진 부분에는 정 의원이 과거 직접 사과한 아들 성희롱 학폭 문제가 제기됐는데 국회는 이를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가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정 조용히 의원의 하세요. 제명을 요구하며 4가지 들으세요, 이유를 꼽았다. 들으세요. 1에서 3번은 김수영 간사님 들으세요.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들으세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군 모독 등이 거론됐다. 그런데 4가지 이유 중 4번 이유는 내용을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됐다. 이날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4번 이유에는 정 의원 아들 A군의 과거 성희롱과 학교 폭력 내용이 담겼다. 제목은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회자됐다. 서울 마포울 후보들이 맞붙은 TV토론회에서 당시 하문경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측은 청원 공개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원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허위 사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재판까지 받은 내용도 허위 사실이라며 가려버리는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원칙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거론되고 허위 사실로 가득 찬 탄핵 사유는 왜 방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 보셨죠? 예, 예, 맞습니다. 이 가림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공전자 기록을 변작한 내용이에요. 공전자 기록을 변작했다는 그 혐의 사실도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만 있는 내용이에요. 청원인이 올린 청원의 내용을 누군가가 임의로 가림 처리해버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작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국민의힘 곽균택 의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탄핵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레도님, 당을 패배시키고 당권은 계속 장악하고 지선, 대선, 개헌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푸름선님, 청래야 히틀러도 너보단 깨끗했다. 미술학도 출신 학살의 주범 히틀러가 겹쳐 보이는 건 그냥 연상일 뿐이지만 공포스럽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기회만 되면 나와요 지금. 작년에만 2번 나온 거예요. 작년에만 2번. 한 번은 이제 총선 때 나왔는데 총선 때는 이제 지역 선거다 보니까 전국적인 쟁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저런 문제를 또 터뜨렸어요. 그래서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아들 성추행 문제까지 포함해서 청원을 올렸는데 이 청원을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각규택이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쟤네들이 때만 되면 꽃감처럼 빼가지고 저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은 지방선거 때 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안 나올까요? 자, 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응을 할 겁니까? 아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인다. 땅바닥에다가 꽁대가리처럼 예? 꽁처럼 대가리를 받고 있으면은 있던 문제가 사라지냐고.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다음 지방선거에 저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지금처럼 학폭과 성문제에 예민한 시대에 2017년에는 저 정도로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저게 만약에 지방선거 쟁점이 된다라면 저게 선거에 데미지가 없겠습니까? 선거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선거판이 뒤집어지는 게 선거고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넘어가겠어요? 2판 4판 하는 거지?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막 언론에 공개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거. 에?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뭘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성추행이라는 이제 팩트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인기 투표하는 거야? 김어준이 그렇게 좋아? 김어준이 밀어주면 그냥 아무나 뽑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수준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저런 약점이 잡혀 있는데 과연 무슨 개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청래가 개혁한다고 그러면은 저거 바로 끌어낼 것 같은데요. 언론 개혁하겠다. 뭐 언론 개혁도 추석 전에 끝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 손을 댄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조중동 애들이? 정청래만 무슨 뭐 프리패스가 있습니까? 언론 개혁하려고 덤벼들면 당연히 조중동 애들도 2판 4판이지 뭐. 그냥 죄다 보도하겠지. 그거 어떻게 당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건데요? 여기 지금 정청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만약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거 선거 잘해야 됩니다. 당대표 선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운명이 갈릴 수도 있어요.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대 선거야. 답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같은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주는 거야? 그렇게 감싸가지고 정권 뺏기고 문재인 계속 감싸가지고 정권 뺏기고 윤석열 집권해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 어렵게 되찾은 정권을 정청래라는 하찮은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말아먹는 거를 김어준 방송 보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사리분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야 돼요? 인주님, 이런 사건은 중도층은 전혀 모르는데 선거 때 언론 뉴스에 도배하면 큰일이네요. 지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쟤네들이 이제 가끔씩 꺼내긴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근데 당장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 놔두겠냐고 이거를.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데 뭐 갈라치기 하지 말래. 아니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국은 정청래의 저런 약점들, 의혹들 이걸 다 비호를 해서 정청래를 당대표 만든 다음에 함께 민주당이 자폭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청래와 함께 민주당이 박살나는 걸 원하는 거밖에 더 되냐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이거 모르냐고요. 다 알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형 유튜버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가만히 보세요. 진짜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결국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사리사욕, 인간관계, 친목질 이런 어마어마한 폭탄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자? 그리고 당대표 선거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까지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 후보가 무슨 약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지. 저는 박찬대 후보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뭐 내부 총질하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그래 뭐 그런 얘기는 좋은데 아니 완전히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어? 후보들의 약점, 그것도 다 공개돼 있는 약점들을 다 덮어두고 어? 국민들, 당원들, 유권자들 눈 가려놓고 이렇게 선거를 해서 깜깜이 선거를 해가지고 어? 엉뚱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 겁니까? 지방선거 말아먹으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 자,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여기까지 일단 이 문제는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제가. 예? 제가 이번에 좀 약간의 그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자괴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혼자 이게 한 달 넘게 제가 수많은 얘기들을 꺼냈어. 이 사람이 당대표 되면은 정말 안 될 수준의 문제들을. 저는 박찬대 후보가 꼭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지만은 정청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입 다물고 앉아 있잖아.